건물로서의 형태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사가 스톱이 됐다면 토목공사를 했다 해도 토지에 관해서는 결련성이 없어서 토지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해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하다가 중단됐다 해도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의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공사대금으로 토지에 그리고 토지공사대금으로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중요한 쟁점이어서 별도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신축에 관해서 생긴 공사대금 채권으로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어떤 독립된 건물이 될 정도로 공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건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하다가 중단이 됐다. 이럴 때 그 토지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아직 건물이 형태가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게 핵심 쟁점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급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 통념상 어떤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 그런 정도의 구조물만 설치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공사가 이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공사 중단 시까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해서 발생한 것일 뿐 그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금 채권에 기해서 이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단도 있어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 중에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3개동 아파트, 전체 여러 개 동 중에 3개동 아파트가 집안이 연약 집안이라서 집안 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서 토지에 1283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항타해서 삽입한 경우에 이건 토목공사는 공부상 잡다한 지목으로 된 그 여러 필지 토지를 대지화시켜서 아파트 3개동을 들어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토목공사는 그 각 토지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토목공사가 반드시 이제 이 수반되는 만큼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의 경우에 건물과 관련된 것으로 볼지 아니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볼지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관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그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지상 건물의 어떤 기초를 구성해서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의 정도, 그리고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객관적 사회 경제적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그리고 토지의 당초 조성 상태,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의 사이로, 그 농업용 사이로죠. 사이로 시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지하에 항타 매립한 콘크리트 파일은 토지 외에 사이로 시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사이로 시설이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어서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사이로 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사이로 시설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판시에서 지상 건물 자체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파일은 이제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는 어떤 관련성, 결련성이 없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 위 임대 아파트 건의 경우에는 3동의 아파트 건물만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대지 전체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와 결련성이 인정되고,
이 사이로 시설의 경우에는 순수한 사이로 시설 그것만을 위한 콘크리트 파일이기 때문에 건물과의 결연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리고 대구지법 등은 이제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공사업자가 건물 부지의 매수인에게 이주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그 공사대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일 뿐 부지에 관해서 생긴 것이 아니어서 부지에 대해서는 이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권자는 완공된 건물 내부에서만 점유할 수 있고 건물 밖의 부지상의 컨테이너 같은 걸 두고 점유할 수는 없게 되는 셈이죠. 부산고법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에 부지 지하 지방공사를 한 후에 철골조 구조물만 가설된 상태에서 부지를 공매로 매수한 매수인이 부지 지하에 설치된 철제의 지빔과 철근으로 된 철골조 구조물의 철거 등을 청구하자 공사업자가 지하 부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한 그런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설령 공사업자가 지방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위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한 것인 이상 그 공사대금 채권은 업무시설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철골 구조물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일부이거나 독립한 유체동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서울고법은 공사 대상 토지가 아닌 이제 건축조 소유의 인접한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한 것도 있습니다. 한편 공사업자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서 지하 터파기 공사 중에 공사 중단으로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 신축 공사와 토목 공사를 구분하여 그 토목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아직 건물로서의 외형을 구비한 상태까지 이제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의 건축공사 도급 계약을 임의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나누어서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그러면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제가 진행한 관련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하나의 건축공사 도급 계약일 뿐이고 따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계약이 없었고 토목공사는 단지 건물 신축을 위한 지방공사일 뿐이다 하는 이유로 토목공사 대금만 분리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지상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결연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듯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결연성이 없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본 광주고법 판례는 온천공은 목욕탕 건물이 아니라 그것이 위치한 토지에 부합됐다 할 것이므로 온천공 공사대금 채권은 목욕탕 건물이 아닌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어서 목욕탕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다가 건물로서의 형태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사가 스톱이 됐다면 토목공사를 했다 해도 토지에 관해서는 결연성이 없어서 토지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해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하다가 중단됐다 해도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은 필연적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토목공사를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고 건물공사도 또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토목공사를 한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토목공사 계약을 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유치 목적 부동산과 결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연성이 인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 등이 결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